서정아, 너 어차피 애기 낳을 거니까 미리 연습해. 집에서 할 일도 없잖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시누이 아기를 제 품에 안겼습니다. 배가 자꾸 뭉쳤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엄살 그만 떨어! 저는 손을 떨며 119를 불렀고 친정엄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세상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현우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 이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 될 줄은요.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그 카페는 크지 않았지만 제겐 꿈이었어요. 아침마다 원두를 갈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현우 씨도 그런 저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손님으로 왔다가 어느새 매일 오는 단골이 됐고 또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새벽까지 카페 한쪽에 앉아 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꿈은 작았습니다. 그냥 이 작은 카페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었죠. 현우 씨는 그런 제가 좋다고 했어요. 돈도 배경도 따지지 않는다고 순수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1년쯤 만나고 나서 현우 씨가 청혼을 했습니다. 카페 문 닫는 시간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가야 했어요. 솔직히 좀 떨렸습니다. 현우 씨 어머니가 어떤 분일까, 좋아해 주실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현우 씨 집은 강남 쪽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정말 컸어요. 경비 아저씨가 차단기를 올려주고 주차장도 지하 3층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놀랐어요. 현우 씨가 집이 괜찮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현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현우 씨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키가 크시고 옷을 화려하게 입으셨습니다. 목걸이며 반지며 반짝이는 게 많았어요. 어머니, 제 여자친구 한서정이에요. 어머, 그래. 들어와, 서정아. 현우한테 많이 들었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현우 씨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참 착하게 생겼네. 키는 좀 작은 편이고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요. 거실로 들어가니 소파며 테이블이며 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벽에는 큰 그림도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어요. 제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여자분이 나왔어요. 현우 씨보다 어려 보이는데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누나 여긴 내 여자친구. 서정이야. 아, 우리 현우 자친구구나. 반가워요. 저 장세아예요. 세아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참 부드러웠어요. 일을 안 해본 손이었죠. 카페 운영하신다며요? 멋지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해요. 아니에요. 그냥 작은 카페예요. 세아 언니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 휴대폰을 보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세아야,
도혁이가 또 전화했어? 현우 씨 어머니가 물었어요. 세아 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오늘 저녁에 시댁 어른들이랑 식사 약속이 있대요. 그래, 잘하고 와. 도혁이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세아 언니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현우 씨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세아가 명문가로 시집갔거든. 강도혁이라고 정치하는 집안이야. 대대로 국회의원하고 장관도 나온 집이래. 세아가 고생이 많아. 현우 씨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지만 동시에 불만도 섞여 있었어요. 우리 집은 돈은 있는데 뭐랄까 명예가 없잖아. 그냥 부동산으로 돈 번 거지. 근데 도혁이네는 달라. 사람들이 알아줘. 그런 집안이랑 연결되니까 좋긴 한데 세아가 눈치 보느라 힘들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돈이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시댁이 어떻든 현우 씨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식사 시간에 현우 씨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집안은 어떤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형제는 있는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다고요. 현우 씨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안쓰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서정이가 착하면 됐지, 뭐.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 씨가 물었어요. 우리 엄마 어땠어? 괜찮았지? 네, 좋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좀 불편했지만 현우 씨한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조용하게 했습니다. 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좀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현우 씨가 괜찮다고 설득했습니다. 신혼집은 현우 씨 회사 근처에 작은 빌라를 얻었어요. 보증금은 제 카페 보증금으로 냈고 월세는 현우 씨가 냈습니다. 좁았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어요. 결혼 후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현우 씨 출근 준비를 해주고 낮에는 카페 일을 하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현우 씨는 제게 잘해줬어요. 카페 일이 힘들면 와서 도와주기도 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카페 손님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가격도 싸고 자리도 많아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단골 손님들은 계속 올 거라고요. 하지만 1명, 2명 발걸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월세는 똑같이 나가는데 매출은 떨어졌어요. 원두도 좋은 걸 써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현우 씨한테 카페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이번 달도 적자야. 조금만 더 버텨봐. 나도 보너스 나오면 도와줄게. 현우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웠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6개월 정도 버텨봤지만 결국 건물주가 월세를 올렸어요. 2배로요. 사장님, 이 동네 임대료가 다 올랐어요. 다른 데도 다 오르는데 저만 안 올릴 순 없잖아요. 건물주는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2배로 오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카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카페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데 눈물이 났어요. 3년 동안 지켜온 제 꿈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건물주가 이것저것 수리비를 떼더니 절반밖에 안 줬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카페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떴다가 이제 그곳은 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현우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집안에만 있는 제가 답답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정아, 우리 이사 가자. 우리 집 근처로 가는 거 어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 씨 얼굴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했어. 보증금 도와주신대. 내가 좀 쉬면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어요. 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현우 씨가 손을 내밀어 준 게요. 정말요? 어머님이 괜찮으시대요? 응, 엄마가 근처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잖아.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시댁 도움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럽긴 했거든요. 하지만 당장 보증금이 필요했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어머님께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럴 것 없어. 가족인데 뭐. 현우 씨는 웃으며 저를 안아줬어요. 며칠 후 우리는 시댁 근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현우 씨 어머니가 알아봐 주신 곳이었어요. 어머니는 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옷도 액세서리도요. 어머, 서정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새아가 임신했어. 정말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그치? 도혁이네 집안에서 너무 좋아하더라. 대를 이을 아이라고. 우리 새아가 고생 좀 하겠지만 그래도 명문가 며느리로 인정받으니까 다행이야. 현우 씨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아파트는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빌라보다 훨씬 넓고 좋았어요. 보증금도 현우 씨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됐어, 서정아. 우리 현우 아내인데 뭐. 그리고 너도 곧 애 가질 거잖아. 그럼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짐을 옮기는 날 정말 새 출발하는 기분이었어요. 현우 씨와 함께 짐을 정리하고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서정아, 앞으로 더 잘할게. 내가 지켜줄게. 현우 씨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새 집 침대에 누웠습니다. 현우 씨는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옆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이제 진짜 우리가 다시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그때 현우 씨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이 보였어요. 강도영 매영, 부재중 전화 4건. 그 아래로 문자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현우야, 내가 말한 그 자리 말이야. 생각해봤어? 이번 기회 놓치지 마. 명예도 얻고 우리 집안이랑도 가까워질 수 있어. 현우 씨가 자는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명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냥 현우 씨가 저를 사랑해서 도와준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문자는 뭘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아침 두 줄이 나타났을 때는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여보, 이거 봐요. 현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임신이에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현우는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두 사람 다 울고 웃었어요. 카페를 잃고 힘들었던 시간이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확인했어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초음파 속 작은 점이 우리 아기였어요. 차 안에서 현우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서정이가 임신했어요. 네, 3개월이요.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께서 활짝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서정아, 축하한다. 우리 집안 경사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과일도 깎아주시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세아 언니도 축하해줬습니다. 세아 언니는 이미 임신 5개월이었어요. 서정아, 축하해. 우리 비슷하게 낳겠네. 네, 언니. 잘 됐어요.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임신 초기 한 달은 입덧이 심했어요. 하지만 4개월쯤 되니 괜찮아졌습니다. 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임신 5개월쯤부터 현우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아 언니 남편 강도혁과 자주 만났어요. 여보, 오늘도 늦어요? 응, 형님이랑 저녁 약속 있어. 중요한 사람들 만나는 자리래. 조심히 다녀와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임신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정아, 세아가 애 낳았어. 아들이야. 정말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그치? 손주가 생겼어. 세아가 산후조리를 우리 집에서 하겠대. 내일 들어온대. 아, 그러시는구나. 며칠 후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세아 언니가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습니다. 서정아, 왔어? 네, 언니. 축하해요. 애기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 근데 출산이 정말 힘들더라. 시어머니는 손주만 보고 계셨어요.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잘생겼어. 저도 축하 인사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정아, 주방 좀 정리해 줄래? 새아 들어오느라 좀 어질러졌어. 네, 어머님.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게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었어요. 세아 언니는 방에서 쉬고 시어머니는 아기를 봤습니다.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아 언니가 산후조리 중이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시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보러 왔어. 남자 목소리였어요. 세아 언니 남편 강도혁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 쪽을 슬쩍 봤어요. 강도혁이 정장을 입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혁아, 어서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높고 조금 더 밝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회의 끝나자마자 왔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주 보러 와야지. 강도혁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말투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명문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세아야, 힘들었지? 응, 여보. 근데 애기 보니까 다 잊혀.
강도혁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연신 웃고 계셨어요. 도혁아, 물 좀 드릴까? 아니면 커피?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우리 아버지가 손주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래, 좋은 이름이겠네. 네, 강준혁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준수할 준자에 혁혁할 혁자요. 아이고, 좋은 이름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뭔가 더 있었어요. 자랑스러움 같은 거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기가 뭔가 어색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서정아, 여기 좀 와봐.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네, 어머님. 서정이도 인사해. 전에 결혼식 때 봤지? 새아 남편 도혁이야. 강도혁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를 훑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재수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수 씨도 임신 중이시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도혁은 웃었지만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정아, 차 좀 내와줘. 우리 사위 도혁이 커피 마신대. 네, 어머님. 아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거실 대화가 들렸습니다. 도혁아, 요즘 일은 어때? 바쁩니다, 어머님.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어서요. 저희 아버지 쪽 일도 도와드려야 하고요. 그럼 정치판이 원래 그렇지. 네, 그래서 현우도 요즘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 얘기 많이 해줘. 내가 도와주면 현우도 좋은 기회 생길 거야. 물론입니다, 어머님. 현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리만 있으면 될 겁니다.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도혁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재수 씨. 저는 다시 주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정아, 점심 준비 좀 해줘. 도혁이 여기서 같이 식사하고 갈 거야. 네, 어머님.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요리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아버지 선거 캠프에 몇 분 모시려고 하는데 현우도 관심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현우한테 정말 좋은 기회네. 네, 정치는 인맥이 전부니까요. 제대로 시작하면 앞으로 좋은 길이 열릴 겁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저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현우가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일 줄은 몰랐어요. 점심 준비가 끝나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도혁아, 밥 먹자. 네, 어머님. 강도혁과 시어머니, 세아, 언니가 밥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정아, 반찬 좀 더 가져와. 네, 어머님. 밥을 먹는 동안 저는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했습니다. 물을 따라 드리고 반찬을 더 가져다 드리고 숟가락을 바꿔 드렸어요. 배가 나와 있어서 자꾸 일어나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도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저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또 와. 네, 자주 오겠습니다. 강도혁이 나간 후 시어머니의 표정이 밝았어요. 우리 사위가 정말 훌륭해.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엄마, 근데 나 힘들어. 시댁에서 자꾸 오래. 애 보여달라고. 그래도 가야지. 명문가 며느리가 됐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강도혁은 일주일에 서너 번 시댁에 왔어요.
올 때마다 시어머니와 새아, 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공손했어요. 그리고 저는 주방에서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댁에 갔더니 현관에 현우 구두가 있었어요. 평일 낮인데 현우가 집에 있다니 이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현우와 강도혁이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새아 언니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서정아. 왔어? 현우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응, 왔어요. 어머님이 오라고 하셔서요. 여보는 왜 여기 있어요? 형님 만나러 왔지. 오늘 일 일찍 끝나서. 강도혁이 저를 봤습니다. 재수 씨, 안녕하세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현우가 말했습니다. 서정아, 우리 형님이랑 이야기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네, 알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거실 대화가 잘 안 들렸어요. 저는 물을 잠시 잠그고 설거지를 천천히 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말한 프로젝트 말인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강도혁의 목소리였어요. 네, 형님. 제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능력이면 충분해. 다만 정치판은 이미지가 중요하거든. 가족관계, 배경, 이런 것들 말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 유지한 컨설턴트도 함께해. 내가 소개해 줄게. 정치 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야. 유지한이요? 네, 여성 컨설턴트인데 능력이 탁월해. 우리 아버지도 인정하시는 분이야. 너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형님. 저는 그릇을 씻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강도혁이 말했습니다. 서정이요? 응, 정치판에서는 배우자 이미지도 중요하거든. 재수 씨가 좀 더 사교적이고 명문가 스타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현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재수 씨는 착한 사람인데 좀 소극적이고 배경도 약하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약점이 될 수 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우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릇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배경이 약하다고요. 약점이 된다고요. 물을 다시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컸어요. 더 이상 대화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우와 강도혁이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현우야. 다음 주에 유지한 씨 소개해 줄게. 감사합니다, 형님. 강도혁이 나가고 현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서정아, 나 형님한테 좋은 기회 얻었어. 정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 그래요? 잘 됐네요. 응, 정말 잘 됐어. 이제 우리도 달라질 거야. 현우는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아까 형님이 저 얘기했죠? 응? 아, 그거 별 얘기 아니야. 소극적이고 배경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었어? 물 끄고 설거지하다 보니 들렸어요. 서정아, 그건 그냥 정치판 이야기야. 신경 쓰지 마. 근데 여보가 맞다고 했잖아요.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정아, 지금 중요한 시기야. 형님한테 잘 보여야 해. 그러니까 너도 좀 이해해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현우야, 도혁이 갔어? 네, 엄마. 방금 가셨어요.
그래. 서정아, 저녁 준비 좀 해줘. 새야 먹어야 해. 네, 어머님. 저는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배경이 약하대.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와 새아, 언니, 현우가 밥상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현우야, 도혁이가 뭐래? 엄마, 저한테 좋은 기회 주신대요. 정치 프로젝트 참여하게 됐어요. 정말? 잘 됐다. 우리 아들 드디어 기회 잡는구나. 네, 감사하죠.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새아 언니도 웃었습니다. 동생, 우리 남편이 도와주면 정말 좋을 거야. 정치판은 인맥이 전부니까. 고마워, 누나. 형님한테 정말 감사해요. 저는 밥을 먹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현우가 말했어요. 서정아, 아까 그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 형님은 그냥 정치판 기준으로 말한 거야.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어요. 현우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배경이 약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약점이 된다는 말도요. 그리고 유지안이라는 이름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현우가 코를 골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우리가요. 배를 쓸어내리며 생각했어요.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어떻게든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어요. 조산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이 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배가 정말 많이 나와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숨을 쉬어도 답답하고 밤에는 자세를 바꿀 때마다 온몸이 아팠어요. 정기 검진 날 혼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요즘 현우는 너무 바빠서 함께 올 수 없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산모들은 남편과 함께 온 사람이 많았어요. 남편들이 아내 배를 쓸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한서정님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정님. 자궁 경부 길이가 많이 짧아졌네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산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무리하시면 바로 진통이 올 수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지도 마세요. 집안일도 최대한 줄이시고요. 의사 선생님은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셔서 가족분들께 보여드리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기가 너무 일찍 나오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단서를 꼭 쥐고 택시를 탔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우가 있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여보 왔어요? 응, 오늘 재택근무야. 병원은 어땠어?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의사 선생님이 조산 위험이 있대요. 그때 현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유지한 컨설턴트라고 떠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 중요한 전화야. 현우는 전화를 받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네, 유 컨설턴트님. 아, 네. 그 자료 제가 오늘 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진단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끊고 들어왔어요. 미안, 서정아. 뭐라고 했어? 조산 위험이래요. 무리하면 안 된대요. 아, 그래. 그럼 조심해야겠네. 나 지금 자료 정리 좀 해야 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현우는 노트북을 펴고 앉았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현우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정아, 오늘 올 수 있어? 세아가 시댁 가야 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 어머님, 저 어제 병원에서 조산 위험 있다고 해서요. 그래. 근데 그냥 집에서 쉬는 거랑 우리 집에서 쉬는 거랑 똑같잖아. 그냥 와서 애 좀 봐줘. 세아가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세아 언니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서정아, 왔어? 미안해. 오늘 시댁 가야 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괜찮아요, 언니. 고마워. 애 재워놨으니까 조용히 해줘. 깨면 또 보채거든. 세아 언니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나가셨어요. 엄마도 따라가야 해. 도혁이네 어른들 뵈러 가는 건데 나도 가야지. 서정아, 애 잘 봐줘. 저녁 전에 올게. 네, 어머님.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배가 무거워서 앉기도 불편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준혁아, 괜찮아. 이모가 왔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제 배도 무거운데 아기까지 안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계속 울었어요. 기저귀를 확인했더니 축축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야겠구나. 기저귀를 갈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배가 당겼어요. 숨을 참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깨끗한 기저귀를 채우고 아기를 안았어요. 그래도 계속 울었습니다. 배고픈가 보다. 주방으로 가서 젖병을 꺼냈습니다. 분유를 타려고 하는데 젖병이 소독이 안 되어 있었어요. 소독기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아기를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 분유를 탔어요. 팔이 저렸습니다. 배도 자꾸 뭉치는 것 같았어요. 분유를 다 타서 아기에게 물렸습니다. 아기가 우유를 먹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저녁까지 아직 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아기가 우유를 다 먹고 잠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방에 눕혔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려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설거지를 해야겠다.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릇을 하나하나 씻었어요. 배가 자꾸 딱딱해졌다가 풀렸다가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봤습니다. 바닥에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치워야겠다. 무릎을 꿇고 장난감을 주웠습니다. 배가 바닥에 닿아서 불편했어요. 하나하나 주워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어지러웠어요. 소파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그때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갔어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세아 언니도 함께 들어왔어요. 엄마, 나 죽겠어.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하느라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잘했어.
도혁이 부모님이 기뻐하시더라. 저는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서정아, 애 계속 안고 있었어? 네, 어머님. 자꾸 울어서요. 그래, 수고했어. 내 이리 줘. 세아가 안아야지. 시어머니가 아기를 받아 세아 언니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빈손이 됐어요. 팔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소파에 앉으려고 했어요. 서정아, 저녁 준비 좀 해줘. 우리 시댁 갔다 와서 배고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에서 조산 위험 있다고 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조산 위험?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낫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요. 서정아, 너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집 방식을 따라야 해. 세아는 산후조리 중이고 나는 손주 봐야 하고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도 곧 낫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하는 거지. 너도 곧 엄마 될 거잖아.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계속 서 있으니 다리가 부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어요. 배가 또 뭉쳤습니다. 이번엔 더 아팠어요. 싱크대를 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자.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와 세아 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언니 저녁 드세요. 두 분이 밥상에 앉았어요. 저도 앉으려고 했습니다. 서정아, 물 좀 따라줘. 네, 어머님. 다시 일어나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현우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오늘 너무 무리했지? 미안해.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요? 휴대폰을 꺼내 현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아, 서정아. 나 형님이랑 회의 중이야. 좀 늦을 것 같아. 여보,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시댁에서요. 그래. 미안.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지금 바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어지러웠어요. 변기에 앉았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아랫배가 당겼어요. 휴지를 봤습니다. 핏기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안 되는데. 다시 변기에 앉았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가야, 제발.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밤 11시쯤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미안. 오늘 회의가 길어졌어. 현우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배를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현우가 나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서정아, 무슨 일 있었어? 여보, 오늘 시댁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배도 자꾸 뭉치고 숨도 안 쉬어지고요. 그래. 그럼 내일은 가지 마. 근데 어머님이 내일도 오래요.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정아, 지금 나도 중요한 시기야. 형님한테 잘 보여야 하고 엄마한테도 잘해야 하고 너도 좀 이해해줘. 곧 다 끝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침대로 가서 누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어요. 제 마음처럼요. 나를 가족으로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9개월이 걸렸어요. 임신 9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없었어요. 숨을 쉬어도 답답하고 밤에는 2시간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한테서는 여전히 전화가 왔어요. 서정아, 오늘 올 수 있어? 세아가 또 시댁 가야 해서. 네, 어머님. 갈게요. 저는 매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밑이 까맣게 그늘이 졌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부어서 결혼 반지가 끼지 않았어요. 현우는 요즘 더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유지한 컨설턴트와 자주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미안, 오늘 유 컨설턴트님이랑 중요한 미팅이 있어. 늦을 것 같아.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시댁에 갔습니다. 세아 언니는 화장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계셨어요. 서정아 왔어? 오늘 세아가 중요한 모임 가야 해서 애 좀 봐줘야 해. 네, 어머님. 아, 그리고 세아 방 좀 정리해줘. 애 옷 찾아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네, 알겠습니다. 세아 언니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주를 안고 거실로 가셨어요. 저는 세아 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이 좀 어질러져 있었어요.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 화장품도 많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아기 옷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속옷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양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안쪽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기 옷을 꺼내려고 손을 넣는데 봉투가 같이 딸려 나왔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투가 열려 있어서 안에 있던 종이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종이들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채 독촉장이었습니다. 오해란 귀하께 위 채무자는 2024년 3월 15일 차용한 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채를 쓰셨다고요? 다른 종이를 봤어요. 강도역 정치 후원금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3천만 원, 2024년 7월 5일 2천만 원, 2024년 8월 20일 2천만 원. 시어머니가 강도역한테 후원금을 보내신 거였어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사채였나요? 마지막 종이를 집었습니다. 메모지였어요.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서정 통장 이혼 후 유지한.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정 통장 이혼 후 유지한. 무슨 뜻일까요? 제 통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혼 후에요? 그리고 유지한은 누구죠? 아, 맞아요. 현우가 만나는 그 컨설턴트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이요? 현우가 저랑 이혼을 한다고요? 그리고 유지한이랑요? 아니야. 이건 오해일 거야.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종이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채 독촉장, 후원금 내역, 메모까지요. 사진을 다 찍고 종이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아, 뭐해?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종이들을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아기 옷 찾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뭘 그렇게 바닥에서 찾아? 아, 서랍에서 봉투가 떨어져서요. 주우려고요. 저는 봉투를 서랍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뭐가 떨어졌는데? 그냥 빈 봉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서정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창백해. 아, 제가 요즘 좀 피곤해서요. 그래, 임신 말기가 그렇지. 아기 옷 찾았어? 아직이요.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빨리 찾아. 세아가 필요하대.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서정 통장 이혼 후 유지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통장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말인가요? 그럼 제 돈을 가져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 명의로 뭔가를 한다는 건가요? 이혼 후라는 건 뭐죠? 현우가 저랑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가요? 유지한이요? 그 컨설턴트랑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저를 이용하려고, 아니 이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야, 우리 어떡하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서정아, 아기 옷 찾았어? 시어머니가 밖에서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찾았어요. 저는 서랍에서 아무 옷이나 꺼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께 옷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님. 그래, 고생했어. 시어머니는 옷을 받아들고 손주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서정아, 너 오늘 안색이 안 좋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럼 오늘은 일찍 가. 나 혼자 애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정아, 내일도 와야 해. 알지? 네, 어머님.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서정 통장 이혼 후 유지한.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할 때 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정아, 내가 곁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짓말이었나요? 카페가 망하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며 했던 말도요. 내가 지켜줄게. 그것도 거짓말이었나요?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걸까요? 저랑 결혼한 것도, 시댁 근처로 이사한 것도, 임신한 것도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걸까요? 현우가 강도혁 형님을 만나고 정치에 욕심이 생기고 유지안을 알게 되면서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으니까요. 저는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증거였습니다. 뭔가의 증거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에요. 현우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낼 거고 제가 시댁 물건을 뒤진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가야, 엄마가 우리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모르겠어.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밤 11시쯤 현우가 들어왔어요. 여보 왔어요? 응, 오늘 미팅이 길어졌어. 현우는 가방을 던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현우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랑 이혼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응? 아니, 그냥 미팅했어. 유 컨설턴트님이랑. 유지한 씨요? 현우가 저를 봤습니다. 응, 왜? 아니요. 그냥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현우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할까요? 엄마요? 아니에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야 편하게 지내시는데요. 친구요? 친구도 없었어요. 카페 하느라 친구들과 다 멀어졌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퉁퉁 부은 얼굴, 까만 눈 밑, 핏기 없는 입술이요. 누가 봐도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을 봤어요. 나를 가족으로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지만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 시킬 사람이었죠. 현우는 저를 아내라고 불렀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용할 사람이었죠. 세아 언니는 저를 동서라고 불렀지만 동등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부릴 사람이었죠.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도 아니었어요. 일만 하는 기계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어요. 현우가 들을까봐요. 세수를 하고 침실로 갔습니다. 현우는 벌써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를 쓸어내렸어요. 아가야, 엄마가 뭔가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어요. 제 미래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실을요. 그리고 증거도 있었어요. 휴대폰 속에요. 언젠가 이게 필요할 거예요. 언젠가요? 그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엄살 그만 떨어. 애나 계속 봐.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증거를 발견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으니까요. 서정아, 오늘도 와야 해. 네, 어머님. 저는 매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휴대폰 속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겠죠. 제가 시댁 물건을 뒤졌다고, 오해하는 거라고, 예민해졌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걸을 때마다 아랫배가 당겼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댁에 갔습니다. 세아 언니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정아 왔어? 오늘 도혁이 부모님 댁 가야 해서 애 좀 봐줘. 네 언니. 미안해. 금방 올게. 세아 언니는 향수를 뿌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나가셨어요. 나도 따라가야 해. 도혁이 부모님 뵈러 가는 건데. 네 어머님. 다녀오세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배가 무거워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준혁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잠깐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어요. 방으로 가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준혁아, 괜찮아.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배고픈가 보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한 팔로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젖병을 꺼냈어요. 싱크대에 젖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독이 안 되어 있었어요. 소독을 해야 하는데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아기를 소파에 눕혔어요. 아기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 젖병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틀고 세제를 묻히고 솔로 닦았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귀가 아팠어요. 빨리 해야 해. 손을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잠깐, 왜 이러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숨을 크게 쉬려고 했는데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과호흡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젖병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바닥에 젖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도 쏟아졌어요. 아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잡았습니다. 제발 숨을 쉬자.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얕게만 들어왔습니다. 그때 배가 확 뭉쳤어요. 아, 아파.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돌처럼 딱딱했어요. 진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바닥에 유리 조각들이 보였어요. 물도 흥건했습니다. 치워야 하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한참 후에 겨우 숨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일어서야 해. 유리 조각 치워야 해.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휴지를 가져와 물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니 배가 바닥에 닿았어요. 유리 조각을 조심히 주었습니다. 손가락에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다 치우고 일어섰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아기를 안아야 했습니다. 소파로 가서 아기를 안았어요. 준혁아, 미안해. 아기는 얼굴이 빨개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젖병을 꺼내 분유를 탔어요. 손이 떨려서 분유가루가 흘렀습니다. 간신히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물렸어요. 아기가 우유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배가 또 뭉쳤습니다. 이번엔 더 아팠어요. 손으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은 안 되는데. 아기가 우유를 다 먹었습니다. 트림을 시켜야 했어요. 아기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팔이 저렸지만 참았어요. 트림을 하고 아기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방에 눕히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배가 확 뭉치며 통증이 왔어요. 아,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기를 놓칠 뻔했어요. 간신히 아기를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소파 위에 있었어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119입니다. 저 임신 9개월인데요. 배가 너무 아파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상이 어떠세요? 배가 자꾸 뭉치고 숨도 안 쉬어지고요. 과호흡 왔었어요. 지금 구급차 출동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배를 쓸어내렸어요. 아가야, 괜찮아. 곧 병원 갈 거야.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러 가려고 했는데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기어갔습니다. 바닥을 기어서 현관까지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구급대원 두 분이 서 있었어요. 환자분이세요? 네, 저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금 임신 몇 개월이세요? 9개월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아까부터요. 배가 자꾸 뭉치고 과호흡도 왔어요.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맥박을 체크했어요. 혈압이 높으시네요. 빨리 병원 가셔야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세아 언니도 함께 들어왔어요. 어머님, 저 배가 너무 아파서 119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뭐, 119를 왜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병원 가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구급대원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 원래 좀 과장하는 스타일이에요. 임신하고 나서 유난 떠는 거 좀 심해서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환자분, 정말 아프신 거 맞죠? 네, 정말 아파요. 배도 자꾸 뭉치고요. 구급대원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환자분 혈압이 높고 맥박도 빠릅니다. 조산 위험이 있으니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럼 데려가세요. 시어머니는 관심 없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보호자분도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손주 봐야 해서요. 혼자 보내세요. 네. 구급대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세아 언니가 말했어요. 혼자 갈 수 있지? 우리 애기 봐야 하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저를 들것에 눕혔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들것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정아, 병원비 영수증 꼭 챙겨와. 나중에 현우한테 줘야 하니까. 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구급대원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내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울지 마세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네.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했어요. 조산 위험이 높습니다. 입원하셔야겠어요. 네, 선생님. 보호자는요? 혼자 왔어요. 혼자요? 임신 9개월인데? 네.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병실로 옮겨졌어요. 링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현우요? 현우는 지금 유지한 씨랑 회의 중일 거예요. 전화하면 짜증낼 거예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는 오지 않을 거예요. 손주 봐야 하니까요. 엄마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다른 사람이었어요. 서정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였어요. 엄마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아, 괜찮아? 어디 아파? 엄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왔어요? 병원에서 전화 왔어. 보호자 연락처에 내 번호 있었잖아. 아, 맞아요. 제가 예전에 적어놨었죠. 엄마가 제 얼굴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아, 너 왜 이렇게 됐어? 얼굴이 왜 이래? 엄마, 저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저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졌어요. 엄마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왔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이건 가정사가 아니야. 범죄야.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병실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정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어? 시댁에서요. 매일 일만 시켰어요. 세아 언니 아기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요. 엄마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너 지금 만삭이잖아. 조산 위험 있다며? 네,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계속 일 시켰어요. 현우는 뭐 했어? 현우는요. 목이 메었습니다. 현우는 요즘 바빠요. 강도혁이랑 정치 프로젝트 하느라요. 강도혁이? 세아 남편? 네. 강도혁이 정치 명문가잖아요. 현우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신경을 못 쓴 거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 저는 침대 옆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이거 봐요. 휴대폰을 엄마한테 건넸습니다. 뭔데? 사진이요. 제가 시댁에서 발견한 거예요. 엄마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첫 번째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체 독촉장이었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 앞으로 온 사체 독촉장이에요. 5천만 원이래요. 엄마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은 후원금 내역이었어요. 강도혁한테 후원금을 보냈어요. 엄청난 돈을요. 엄마가 천천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나왔어요. 메모였습니다. 서정 통장 이혼 후 유지안이라고 적힌 메모요.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정아, 이게 무슨 뜻이야?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우가 저랑 이혼하고 유지안이라는 사람이랑 뭔가 한다는 것 같아요. 유지안이 누군데? 정치 쪽 컨설턴트래요. 현우가 요즘 자주 만나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을 다시 처음부터 넘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정아, 너 이걸 어디서 찾았어? 세아 언니 방이요. 서랍 정리하다가 우연히요. 시어머니는 알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넣어놨거든요. 엄마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엄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어요. 결단이었습니다. 서정아, 다른 증거도 있어? 네. 진단서 있지? 조산 위험 진단받은 거? 네, 집에 있어요. 오늘 119 부른 것도 기록 남아있을 거야. 구급대원들도 받고, 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정아, 엄마가 물어볼게. 정직하게 대답해. 알겠지? 네, 엄마. 너 지금 현우를 사랑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답이구나.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정아, 너 이혼할 마음 있어?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도 해봤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저는 제가 이용당한 것 같아요. 맞아. 너 이용당한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정아, 엄마가 해결해 줄게. 엄마, 너는 지금 아기만 생각해. 나머지는 엄마가 할게. 엄마,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엄마 잠깐 다녀올게. 너는 여기 있어. 어디 가요? 변호사 만나러. 변호사요?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서정아, 이건 가정사가 아니야. 범죄야.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범죄요? 사채 쓴 돈으로 정치 후원금 보내고 며느리 통장 노리고 이혼 계획하고요. 이게 정상이야? 이건 사기고 재산 탈취 계획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만삭인데 일 시키고 119 불렀는데도 깎아내리고요. 이건 학대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정아, 너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엄마, 근데 돈이요. 변호사 비용이요. 엄마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서정아, 너 아빠 기억하지?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수가 우리 딸 잘 키워줘. 내가 남긴 거 아껴 쓰다가 정말 필요할 때 써. 그랬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 그때야. 우리 딸 지켜야 할 때야.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 이제 울 필요 없어. 엄마가 싸워줄게. 엄마는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돌아봤어요. 서정아, 휴대폰 잘 챙겨. 그 사진들 절대 지우면 안 돼. 네, 엄마. 그리고 현우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알겠지? 네. 엄마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가야, 이제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우릴 지켜주실 거야.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왔으니까요. 얘들, 우리 딸을 잘못 건드렸네.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대요. 저는 매일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랑 이야기했어요. 아가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계셨어요. 밥도 챙겨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현우는 딱 한 번 왔어요. 입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정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일주일 입원해야 한대요. 그래. 푹 쉬어. 나 회의 있어서 가봐야 해. 현우는 10분도 안 있다가 나갔습니다. 유지안이랑 약속이 있대요. 시어머니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세아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엄마가 옆에 계셨으니까요. 입원 이틀째 되던 날 엄마가 오셨을 때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정아, 엄마 어제 변호사 만나고 왔어. 정말요? 응. 좋은 분 소개받았어. 이혼 전문 변호사야. 엄마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김정훈 변호사라고 하셔. 이혼 소송 많이 해본 분이래. 엄마, 뭐래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정아, 내가 찍은 사진들 봤어.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대. 정말요? 응. 사채 쓴 돈으로 정치 후원금 보낸 것, 내 통장 노린 것, 이혼 계획한 것, 다 증거가 돼. 그리고 내가 만삭인데 일 시킨 것, 119 불렀는데도 무시한 것, 이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근데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 엄마가 다 준비했어. 아빠가 남겨주신 거 있잖아. 이럴 때 쓰라고 남겨주신 거야. 엄마. 그리고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이혼 위자료랑 재산 분할 제대로 받으면 변호사 비용 충분히 나온대. 오히려 남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뭘 고맙긴.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엄마는 웃으셨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사흘째 되던 날 엄마가 오셨을 때 뭔가 들뜬 표정이었어요. 서정아, 엄마 오늘 탐정 사무소 다녀왔어. 탐정이요? 응.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셨어. 현우 뒷조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조사요? 유지안이랑 어떤 사이인지 확인하려고. 사진 찍어야 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사이일까요? 엄마가 저를 봤어요. 서정아, 그건 확인해 봐야 알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어. 탐정분이 뭐래요? 일주일만 시간 달래. 현우 동선 파악해서 유지안이랑 만나는 거 다 찍겠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엄마, 제가 결혼 잘못한 걸까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서정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현우가 변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나흘째 되던 날 엄마가 오셨을 때 휴대폰을 보여주셨어요. 서정아, 탐정한테서 연락 왔어. 뭐래요? 현우 미행하고 있대. 오늘 유지안이랑 만난대. 어디서요? 호텔이래. 저녁 7시에.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지금 미행 중이래. 사진 찍어서 보내준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와 저는 침대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8시쯤 엄마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가 화면을 켰어요. 사진이 왔습니다. 서정아, 봐. 저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 현우가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여자가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유지안이었어요. 다음 사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 사진이 왔어요. 호텔 복도를 걷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유지안이 현우 팔을 끼고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은 객실 문 앞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정아, 괜찮아?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정아, 탐정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린대. 나오는 것까지 찍어야 한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일찍 오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정아, 사진 왔어. 저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새벽 6시쯤 찍힌 사진이었어요. 호텔 로비였습니다. 현우와 유지안이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현우는 어제와 같은 옷이었습니다. 유지안도 같은 옷이었어요. 두 사람이 호텔 현관을 나서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유지안이 웃고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은 현우가 유지안 차에 태워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아줬어요. 서정아, 울어. 울어도 돼.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뭘? 현우가 절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정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현우가 욕심이 생긴 거야. 정치하려고, 성공하려고 유지안이 필요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닷새째 되던 날 엄마가 오셨을 때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어요. 서정아,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거야. 뭐예요? 증거 목록이야. 엄마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내가 찍은 사진들. 사체 독촉장, 후원금 내역, 메모. 네. 둘째, 조산 위험 진단서. 네. 셋째, 119 출동 기록. 구급대원 진술도 받을 수 있대. 정말요? 응. 구급대원들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한대. 과장한다고 했던 것, 혼자 보내라고 했던 것 말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넷째, 현우랑 유지한 호텔 들어가고 나온 사진들. 엄마가 휴대폰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결정적 증거야. 밤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왔잖아. 이건 외도 증거로 충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왜? 현우가 유지안이랑 왜 그런 걸까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알아봤는데 유지안이 정치권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래. 그 사람 통하면 정치 진출이 쉬워진대. 그래서 현우가 유지안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처음엔 업무로 시작했는데 점점 가까워진 거지.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배경도 약하고 정치에 도움 안 되니까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정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현우가 욕심에 눈이 먼 거야. 엄마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어요. 다섯째, 시어머니 사채 문제. 네, 사채 쓴 돈으로 정치 후원금 보낸 거, 이거 불법이야. 정치자금법 위반이래. 정말요? 응. 변호사님이 이것도 고발할 거래. 강도혁도 후원금 받은 거 문제될 수 있대.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시댁 전체가요? 응. 다 무너질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서정아, 여섯째. 네. 내 통장 문제. 시어머니가 내 통장 노린 건 재산 은닉 시도로 볼 수 있대. 이것도 범죄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서류를 덮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서정아, 이제 준비 다 됐어. 엄마,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이긴대.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아기 낳고 안정되면 바로 시작할 거야. 저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뭐가? 이기지 못하면 어떡해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단호한 웃음이었어요. 서정아, 우리는 이길 거야. 증거가 다 있잖아. 네. 그리고 설령 못 이기더라도 엄마가 있어. 엄마가 너랑 아기 지켜줄게. 엄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 이제 울 필요 없어. 엄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서정아, 이거 가지고 있어. 뭐예요? 녹음기야. 혹시 현우나 시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하면 녹음해. 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아.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가 일어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정아, 곧 끝날 거야. 네, 엄마. 엄마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얘들, 우리 딸을 잘못 건드렸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배를 쓸어내렸어요.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우릴 지켜주실 거야.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당신은 삭제합니다. 그 문자를 보낼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아기도 안정되었대요. 엄마가 저를 엄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정아, 여기서 지내. 출산할 때까지. 네, 엄마. 현우한테는 연락하지 마. 알겠지? 네. 저는 엄마 집에서 지냈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이틀 후, 엄마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서정아, 시작했어. 뭐려? 변호사님이 강도혁한테 증거 파일 보냈어. 정말요? 응. 사채 독촉장, 후원금 내역, 내 통장 메모 다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도혁이 뭐래요? 아직 연락 없어. 근데 곧 올 거야. 그날 저녁 엄마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변호사님.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가 웃었습니다. 서정아, 강도혁이 연락 왔대. 뭐래요? 자기는 이런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대. 세아한테 거리 두라고 했대.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세아 언니는요? 변호사님이 알아봤는데 세아가 오늘 친정에서 쫓겨났대. 시댁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강도혁이 거부했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또 소식을 가져왔어요. 서정아, 시어머니 동네에서 소문났대. 무슨 소문이요? 며느리 임신했는데 부려먹었다고. 119 불렀는데도 혼자 보냈다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현우 회사에서도 연락 왔대. 회사요? 사채업체가 현우 회사로 전화했대. 시어머니 빚 때문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사에서 현우한테 사직 권고했대. 이미지 타격이라고. 현우가요? 응.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님이 또 연락하셨대요. 서정아, 유지안이 현우 연락 끊었대. 정말요? 응. 현우가 회사 잘렸잖아. 그러니까 유지안이 필요 없어진 거지. 정치 못하는 사람은 소용없으니까.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현우가 지금 어떻게 지내요? 변호사님이 알아봤는데 시댁에 들어갔대.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엄마가 말렸거든요. 문자가 왔습니다. 서정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해야. 저는 문자를 보고 웃었어요. 오해라고요? 다음 문자가 왔습니다. 유지안이랑은 정말 업무였어.
내가 오해한 거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현우한테서 왔어? 네. 뭐래? 오해래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시해. 대답하지 마. 네. 저는 현우한테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를 썼어요. 내 인생에서 당신은 삭제합니다. 전송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현우를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도 차단했어요. 세아 언니 번호도요. 다 지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출산했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서정아, 잘했어. 우리 손녀 예쁘다. 엄마 고마워요. 딸은 건강했습니다. 작지만 튼튼했어요.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출산 후 한 달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변호사님이 모든 걸 처리해 주셨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현우 측에서 합의를 원했대요. 서정 씨 위자료 얼마 받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정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받아야 할 돈이니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적당히 받고 싶어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만요. 변호사님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받아야죠. 결국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어요. 많은 돈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엄마랑 딸을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새 집을 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다시 열었어요. 작은 카페였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서정 커피랩이라고요. 엄마가 옆에서 딸을 안고 있었어요. 서정아, 간판 예쁘다. 네, 엄마. 이제 잘 될 거야. 네, 잘 될 거예요.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원두 냄새가 났어요.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서정아, 이제 너를 위해 살아. 네, 엄마. 저는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원두를 갈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엄마는 이제 누군가의 꿈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첫 잔이었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달라졌어요. 이제 제 인생이었습니다. 딸과 엄마와 함께 사는 제 인생이요.